또 사회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을 상당히 자신의 성과로 자랑해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자유를 억눌렀던 것이고 국민의 자발적으로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국민 덕에 달성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 이룬 성과인 것이지 정부의 실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절차가 공정하다 그러는데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나 추미애가 벌인 법치 파괴를 숭고한 개혁 행보다 이렇게 미화되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조국 교수는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인물은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라 했냐면 제가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검찰 수사에 가서는요 이 사람이 300번이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진술을 안 했어요. 묵비권 행사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법원에 가서 바로 하겠다 그랬어요.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묻습니다. 묻는데 290번에 걸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사 앞에 섰을 때 질문해요. 당신 어제 그 사람 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형사소송법 몇 조에 의해서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거를요 한 재판에서 290번을 한 놈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동상 세워줄 인간인데 다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책을 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그 뭐예요? 말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할 때는 떠들어. 에? 아주 특이한 인간이 하여튼.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대학에 붙였는데 그 학생을 불법 침입죄로 처벌한단 말이죠. 대학 측은 피해 본 게 없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침입이라고 처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지금도 정가은 목사님이 문제는 간첩이라고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됐고 다음 주에 2심에서 아마 그 판결이 있게 되는데 아마 무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노조 천국입니다. 노조 천국. 여러분 헌법 교수가 노조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부정적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의 민노총은 노조를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단체입니다. 지금 민노총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노조만 자기들이 건드리고 있어요. 언론 노조, 그다음에 의료 노조, 그다음에 금속 노조, 공무원 노조, 전교조 이렇게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그다음에 안정된 지위가 보장된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노조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여러분 지난번 이 4.7 보궐선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로남불 또는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정당이 떠오른다고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덕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세계어가 됐다는 것이죠. 검찰의 타락은 제가 빼겠습니다. 대법원 타락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양반이 춘천에서 법원장을 했어요. 저희가 가끔 교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신자인데 그때는 사람을 내가 좀 괜찮게 봤는데 이 양반이 대법원장 임명하는 날 어떻게 했냐면 이 시외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은 자기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관용차를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그게 높이 평가했어요. 역시 잘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공간을 고급스럽게 꾸미는데 먼저 나선 것이고 자기 아들도 거기서 1년간 생계를 같이 했고 중요한 건 자기 부하를 탄핵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탄핵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임성근 부장이 몸이 아파서 사표를 냈어요. 그 하는 말이 야, 지금 여당 쪽에서 당신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표를 수리하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 이따오 소리 해가지고 자기 부하를 탄핵했단 말이죠. 그런 인간이에요. 지금 법원의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가 42%, 행정처 판사의 42%, 재판연구관의 34%, 영장 전담 판사의 15명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원들이에요. 이들은요 이념적 사조직이에요. 군대 내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재판을 하는데 자신의 사조직에 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에 따른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단 공표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음흉한 비밀 결사체에 불과하다. 저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두 가지가 공개돼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전교조의 명단이 공개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이 명단이 공개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근데 그거 다 사생활에 이 법익을 향유할 사람들인데 왜 공개하느냐? 그건 맞아요.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 오라요. 그러나 그와 충돌되는 법익은 뭐냐? 국민 전체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국민의 알 권리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공익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되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는요, 지금 최악의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저는 예컨대 우리가 70년 역사에서 대통령 후보의 여야 간에 싸울 때 보면 다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재명이는 내가 볼 땐 최악이야. 최악. 전과 사범에 검사 사칭에 형수 욕설에 또 여배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제가 여배우하고 놀아놨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릇을 던지든지 상대방한테 그렇게 대응하겠지.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적 없다 말이지,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특수한 인간이 등장해서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 윤석열 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본소득이란 말을 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뭡니까? 매월 매년 영구히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국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면요, 60조가 필요해. 근데 50만 원 주려면요, 300조가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556조예요. 근데 50만 원씩 주려면 300조가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감당합니까? 이게요, 전 세계에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실현한 나라가 없습니다. 6년 전 스위스는요,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거부했어요. 이 스위스도 거부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화천대에 일어난 도박장을 이재명이가 계산한 거예요. 도박장을. 네? 판돈이 얼마냐? 한 1조 원대 되는 도박장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락거렸느냐?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 특검, 국회의원이 들락거린 거예요. 이건 당첨자가 누군지를 아는 도박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 도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도요, 손목 정도는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박장 설계한 인물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 도박장의 본질은요, 관의 힘을 빌어가지고 땅을 싸게 샀어요. 또 민간에 탈을 주고 비싸게 판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방법은요, 개발공사에게는 수익 상한선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에게 이익을 돌렸단 말이죠.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00배의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구조단 말이죠. 분명히 이재명이가 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도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순위를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요, 대선 가도의 결정적인 흠이 누굽니까? 권순위를 포섭해서 자기의 선거법의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권순일은요, 연세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강의를 하는 건데 뭘 가르치느냐? 법조 윤리를 가르칩니다. 택도 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가 지금 권순일을 8번 방문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의 이발소 방문이라고 목적을 썼어요. 말이 되는지. 김만배는요, 이 사건이 부에 있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겼어요. 넘긴 다음 날 권순일을 만납니다. 또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그 다음 날도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냥 이발소 머리 깎으러 갑니까?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을 출입할 때는요, 반드시 물어봐요. 왜 왔냐? 제가 차장검사 만나왔다 그러면요, 차장검사만 하더라도 수위가 전화가 옵니다. 차장실에. 지금 김학순 교수님이 오셨는데 예약이 됐습니까? 모시라 말이지. 그렇게 다 얘기를 다 해요. 차장검사만 해도.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법관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확인을 안 했겠다? 저는 이 법원과 검찰을 다 출입해 봤지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이건요, 세계 문명국 대법관이 사건 당사자를 8번 만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혹시나 대법관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은요, 마지막인데요, 문재인을 제거할, 치울 청소차가 필요합니다. 청소차. 지금 대한민국은요, 파괴된 헌법 질서가 말도 못하는 것이죠. 문재인 4년 반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기회평등, 그다음에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그 사람이 강조했지만 가치를 팽개친 정부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의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취해 있다 보니까 불법에 무강무했단 말이죠. 조국은요, 공정과 정의를 희롱했어요. 김경수는요, 민주주의를 타락시켰습니다. 윤미향은 위안부로 돈을 벌었던 것이에요. 박원순, 노거돈, 안희정은요, 진보의 성의식을 발가벗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반칙의 대명사 조국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단 말이죠. 자, 좋은 일자리, 희망도, 내 집 마련 꿈 다 사라진 것이죠. 이건 시대 정신의 배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금 올랐죠? 물가 오르죠? 집값 올랐죠? 전기값 올랐죠? 장사 안 되죠? 취업 안 되죠? 국민의 삶은요, 아수라장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을 외면했어요.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했고요, 자연을 훼손하면서 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핵을 외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못 본 척합니다. 한미훈련은요, 지금 컴퓨터 게임이에요. 실제로 안 해요. 70년 평화 번영의 깃들이 되었던 한미동맹은요,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도 없어요. 행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고 검찰도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입법 독재만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고치고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에요. 헌법 조항을요, 뗐다 붙였다 가지고 노는 조립용 장난감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막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얻고 난 다음에는요, 잃을까 걱정해요. 정말로 잃을 것을 걱정할 때는요, 못하는 짓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정권의 남은 5개월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정권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겠느냐?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붕괴 직전에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지울 청소차가 필요한 것인데 국민혁명당만이 그 청소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가 이제 한번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혁명당은요, 문재인을 지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 세력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을 싸움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돌려진 이념적 편향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30대를 보면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의 상황입니다. 이들을 구제할 정치 세력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3월 9일 대선은요, 여야의 정권교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야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정치 세력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는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늘 지각했어요. 그때 국민이 깨어있을 때, 그때만이 정의의 지각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